기원전 6세기경 중국 낙양의 성문을 지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채 푸른 소를 타고 서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관리 윤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노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노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나는 떠나려 합니다. 윤희는 간청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부디 당신의 지혜를 글로 남겨주십시오. 후세를 위해서입니다. 노인은 주저했지만 결국 머물러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그는 5,000글자를 썼습니다. 그것은 80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었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원리와 인간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은 도덕경. 노인의 이름은 노자 혹은 이이라고 불렸습니다. 글을 다 쓴 후 노인은 다시 소를 타고 서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말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5,000글자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비워라, 낮아져라, 흐르라. 노자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노자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은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노자는 기원전 6세기경 주나라 낙양의 수장실 관리였다고 전해집니다. 수장실은 왕실의 기록과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노자는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를 기록한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부침, 전쟁의 참상, 인간 욕망의 끝없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습니다. 왜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강해지려 할수록 약해지는가? 왜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가? 노자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또 다른 위대한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공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젊은 공자가 한때 노자를 찾아가 예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노자는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예와 인의는 이미 뼛속까지 썩은 시체의 옷가지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도는 말할 수 없고 진정한 덕은 형식이 없습니다. 공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온 후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을 보았다. 용이 구름과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것을 보았다. 노자는 용과 같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노자와 공자의 근본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공자는 인간 사회를 개혁하려 했습니다. 예와 도덕으로 질서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자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고 해결책은 더 많은 규칙이 아니라 비움이었습니다. 도덕경의 첫 문장은 유명합니다.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놀라운 시작입니다. 노자는 자신이 말하려는 것이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왜 5,000글자를 썼을까요? 그것은 손가락과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도덕경의 말들은 도를 가리키지만 말 자체가 도는 아닙니다. 독자는 말을 넘어서 말이 가리키는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란 무엇일까요? 노자는 여러 방식으로 그것을 암시합니다. 도는 텅 비어 있지만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의 어머니다.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 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만물이 따르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소리 없이 작용하며 모든 것을 낳지만 소유하지 않습니다. 노자는 도를 물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부드럽습니다. 당신은 손으로 물을 칠 수 있지만 물은 다치지 않습니다. 물은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습니다.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강이 되면 강의 형태를 따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결코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물은 모든 것을 모읍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고 바다는 가장 낮기 때문에 가장 큽니다. 노자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무의입니다.
이것은 하지 않음으로 번역되지만 그것은 나태함이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음, 자연스러움, 흐름을 거스르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도는 항상 무의하지만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서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자연을 관찰해 보십시오. 씨앗은 억지로 자라려 하지 않지만 자랍니다. 태양은 빛나려고 노력하지 않지만 빛납니다. 강은 흐르려고 애쓰지 않지만 흐릅니다. 이것이 무의입니다. 자연스러운 작용, 억지가 없는 행동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너무 많이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통제하고 강요하려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도를 행하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고 또 덜어서 무의에 이르면 무의하면서도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것은 현대의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더하지 말고 빼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라. 강요하지 말고 흐르게 하라. 노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은 부드러움과 약함의 힘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이긴다. 사람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강해진다. 만물과 초목은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단단해진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 때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유연한 풀은 구부러졌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단한 바위를 뚫습니다. 아기는 약하지만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고 시체는 단단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지려 하지 마라. 부드러워져라. 단단해지려 하지 마라. 유연해져라.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강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하며 공격적이어야 성공한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노자는 다른 것을 말합니다. 강한 자는 패배하고 유연한 자는 생존한다. 노자는 또한 낮음과 겸손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아지기 때문이다.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둠으로 앞에 서게 되고 자신을 밖에 둠으로 보존된다. 자신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의 본능과 반대입니다. 우리는 앞서고 싶고 높아지고 싶으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낮아지십시오. 뒤로 물러서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은 앞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당신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다투지 않으므로 천하에 그와 다툴 수 있는 자가 없다. 노자는 욕망의 문제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화는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는 욕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할 줄 아는 만족이 항상 만족한다.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그러나 노자는 묻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답은 결코 충분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족을 외부 조건에서 찾는 한 말입니다. 노자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많이 사랑하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이 싸우면 많이 잃는다.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즉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노자는 쾌락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쾌락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낳는다고 봅니다. 만족할 줄 알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정치 철학도 독특합니다. 그는 최소한의 정부를 주장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삶는 것과 같다. 너무 뒤집으면 부서진다. 법령이 많을수록 도적이 많아진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입니다. 노자는 법과 규칙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법은 더 많은 위반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통치자는 백성이 그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통치자입니다. 최상의 지도자는 백성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안다. 그 다음은 백성이 그를 사랑하고 칭찬한다. 그 다음은 백성이 그를 두려워한다. 최하는 백성이 그를 경멸한다. 노자는 또한 전쟁을 혐오했습니다. 좋은 무기는 불길한 도구다. 모든 것이 싫어한다. 그러므로 돌을 가진 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장례식으로 그것을 대하라. 전쟁은 필요하길 수 있지만 결코 자랑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승리조차 슬픔으로 대해야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짧지만 난해합니다. 그것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은 비어있지만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지 못함이 없다. 이러한 역설들은 논리적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입니다. 노자가 말하려는 것은 이성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도에 대해 읽을 수 있지만 도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 도덕경은 다양하게 해석되었습니다. 도교는 노자를 자신의 창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도교는 노자의 가르침에 종교적, 신비적 요소들을 더했습니다. 노자 자신은 신격화되어 도교의 신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노자는 종교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자 현자였습니다. 중국 역사 전반에 걸쳐 노자의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혼란과 전쟁의 시기의 사람들은 노자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권력의 환멸을 느낀 지식인들에게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산속으로 은둔하여 단순하게 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명상과 시를 쓰는 삶. 이것은 유교적 관료 생활의 대안이었습니다. 노자는 또한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산수화는 노자적입니다. 광대한 자연 속의 작은 인간, 안개와 빈 공간, 단순함과 암시. 중국 서예도 노자적입니다. 분놀림의 자연스러움, 계산되지 않은 자발성. 중국 정원 예술도 노자적입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배치, 물의 흐름, 돌의 배치. 서양에서 노자는 상대적으로 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도덕경은 서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와 70년대 반문화 운동 중에 노자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방권위주의, 단순한 삶의 찬양, 자연과의 조화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노자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우리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잉 정보, 과잉 소비, 과잉 자극.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바쁘며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합니다. 비우라고 말합니다. 단순해지라고 말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노자의 지혜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수용, 흐름 이 모든 개념들은 노자적입니다. 연구들은 물질적 소유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자가 2500년 전에 말한 것입니다. 연구들은 부드러운 리더십이 권위주의적 리더십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노자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비움의 힘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관계.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빼라. 당신의 삶을 단순하게 하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리고 나머지를 놓아주어라. 비어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흐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 합니다. 그러나 삶은 통제될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흐름과 싸우지 말라. 그것과 함께 가라. 유연해져라. 적응하라. 때로는 돌아가는 것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부드러움의 힘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함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줍니다. 부드러움, 인내, 비폭력의 힘.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강함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넷째, 만족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끊임없는 욕망을 조장합니다. 항상 더 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노자는 묻습니다.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만족할 줄 알면 당신은 이미 부유합니다. 다섯째,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높아지고 눈에 띄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자는 말합니다. 낮아져라. 뒤로 물러서라. 다투지 말라. 역설적으로 이것이 당신을 높일 것입니다. 여섯째,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내에서 살고 화면을 바라보며 인공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노자는 우리를 자연으로 다시 초대합니다. 자연의 리듬을 관찰하라. 계절을 따라 살아라. 자연의 단순함과 효율성에서 배워라.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노자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비워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호흡을 느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몇 분 동안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시오. 아무것도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존재하십시오. 이것이 무의입니다. 이것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더 평화롭고 더 중심이 잡히며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삶의 작은 일들이 당신을 덜 방해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쉽게 흐름과 함께 갈 것입니다. 노자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조금씩 덜 애쓰고 더 흐르십시오. 조금씩 덜 원하고 더 감사하십시오. 조금씩 덜 단단하고 더 부드러워지십시오. 조금씩 덜 높고 더 낮아지십시오. 이것이 도의 길입니다. 그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시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이 바위를 뚫듯이 노자는 2500년 전에 푸른 소를 타고 서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고요한 목소리로 그는 속삭입니다. 비워라. 낮아져라. 흐르라. 그러면 너는 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평화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또 한편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철학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물처럼 부드럽고 고요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